저는 삼성생명에서 18년 동안 이렇게 재무설계로 있었고요. 있는 동안에는 제가 몇 살 있으면 30 초반에 시작을 했어요. 30 초반에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면 저는 보험의 고자도 몰랐고 보험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친동생이 보험을 하고 있었는데 3년 동안 보험을 10,000원짜리 한 개도 안 들어줬어요. 그거 엄청 제가 싫어하는 거 알겠죠? 친척이니까 친동생이니까 10,000원짜리에서 들어줄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안 들어줬어. 왜? 너 언제 그만두니를 3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뉴스킨을 하니까 내 동생이 언제 그만둘 거야 뉴스킨을 3년 동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험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요, 19년 동안 하며 느낀 건, 제가 이렇게 한 3,000명의 회원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19년 동안 보험을 하면서 스트레스는 정말 안 받았어요. 한 건을 하고 두 건을 하고 계속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매달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은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뉴스캐너 그거 제 이름을 알렸어요. 다른 건 아니고 제 이름을 알렸어요. 저는 방선덕이잖아요. 말 그대로 선덕여왕. 선생님은 선덕여왕입니다 하고 저는 그것만 알리러 돌아다녔더니 사람들이 물어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매일 다녔어요. 꾸준히. 그게 중요하거든요. 한 곳을 저기 꾸준히 저는 1년을 꾸준히 매일 가지라 이렇게 아니면 한 달, 두 달 목표를 정해놓고 했거든요. 하루도 안 빠지고요. 그 한 달 동안 매일 간 데는 항상 한 달쯤 됐을 때 이제 그만 오셔도 돼요. 이름 알아요. 선덕여왕 알아요. 그러니까 저를 부를 때는 항상 성덕여왕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럼 저는 나도 모르게 내가 여왕이 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는 이름에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제품을 물어보고 제품이 아니죠 상품을 물어보고 그래서 계약을 했고 하다 보니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고 마감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전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랬던 그 3,000원의 회사가 어느 날 문득 봤는데 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갈증이 있었어요. 갈증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중산층에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8남매였는데 그냥 어렸을 때 제가 50대니까 쌀밥을 먹었으면 그래도 그냥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보리밥도 먹고 하여튼 뭐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다 부자만 있는 거예요. 사귀다 보니까 제가 가려서 사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리밥을 먹은 친구들은 안 사귀었어요. 정말로. 근데 그 집에 가서 보리밥을 먹으면 보리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보리밥을 먹었는데 제가 가려서 사귀었던 것 같아요. 잘 사는 친구들하고 사귀었던 이유는 뭐냐면 모르겠어요. 막연하게. 그래서 잘 사는 친구들하고 사귀어서 그 친구가 과외를 하면 저는 거기 가서 과외 돈은 안 내도 항상 과외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또 부모님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막연히 부자가 되면 참 좋구나라는 걸 알아서 언젠가는 나는 부자가 될 거야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꿈을 안고 살았거든요. 살고 나서 결혼해서 보험하면서 제가 지분 사고 팔고를 해봤어요. 지분 사고 팔고를 해봤더니 지분 사고 팔고는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건물을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3층짜리 건물을 알아봐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집은 그때 전세하고 집하고 매매가 전세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사고 팔고를 좀 해봤더니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했던데 아니고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엔 제가 빌딩 갖고 싶고 부자 되는 게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고른 게 아니라 그냥 빌딩 가진 남편, 부자인 남자가 왔으면 좋겠다는데 어느 날 남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연하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잡았어요. 왜냐면 알아보니까 그 시댁에 빌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확 잡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그 당시 때는 제가 보험을 30살에 결혼해서 이제 했을 때는 보니까 뭐냐면 이건 내 거다. 노후대책 끝이다 하고 저는 다 했거든요. 그래서 19년 동안 진짜 버는 거 쪽들이 다 썼어요. 원 없이 썼어요. 원 없이 놀러가고 진짜 그 시간적 자유를 막 얻을 정도로 했거든요. 그렇게 썼는데 내가 버는 거 다 썼는데 어느 날 뭐가 늘어났어요? 이거 얘기하다가 평균 수명 연령이 늘어났잖아요.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험을 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온 거야. 이 전환점은 뭐냐면요. 제가 손가락이 아팠거든요.
손가락이 테니스 브라우스 단추도 못 잠그고요. 이 단추도 못 잠그고 바지를 안 입었어요. 생전 바지를 안 입었거든요. 치마만. 왜냐면 지퍼를 올릴 수가 없어서. 그랬던 내게 어느 날 파마네스 그 카트리지하고 그 공포물로 먹었는데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사이에 그래서 제가 또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누스킨을 만나게 된 건 저는 정말 선물이고요. 제가 보험에서 항상 하던 일이 있어요. 하던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부자는 열심히 일하느냐보다 어디서 일하느냐는 여기서 배웠어요. 여기서 배웠고요. 보험에서 안 배웠어요. 보험에서 배운 거는 이거예요. 항상 수명 연령이 저희가 맨 처음에 보험을 시작했을 때 65세였어요. 55세가 만기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70세, 80세, 90세, 지금 100세에서 이제 120세로 넘어왔잖아요. 이걸 누스킨을 하면서 정말 제가 항상 이렇게 설계를 했던 게 20세부터 일을 시작해서 60세까지 40년 동안 돈을 버는데 한 20년만 살면 돼요. 노후 대체. 그래서 옛날에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0세 돈을 늦게 벌어요. 사람들이, 청년들이, 아가씨들이 늦게 돈을 벌어서 20년밖에 돈을 못 버는데 앞으로 살 날이 70년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이렇게 막막히 했던 건 또 뭐냐면요. 제가 시댁에 빌딩 있다고 그랬잖아요. 빌딩 있는데 그 이제 노후 대체 끝났다 해가지고 하나도 저축을 안 했잖아요. 안 하고 다 놀았는데 어느 날 띵 하고 맞은 거예요. 왜냐면 평균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아버님이 7, 80세면 나는 50세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려받으면 된다. 근데 지금 120세가 100세까지 사실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나는 몇 세예요? 90세잖아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막 정신이 들면서 그 사이에 누스킨이 다가왔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70년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현실 점검을 제가 여기서 참 많이 해요. 항상 했던 설계가 필요한 노후 자금이 있었어요. 노후 자금이 정년 나이가 55세, 그것도 많이 잡아준 거거든요. 55세를 했을 때 월 생활비 210만 원 했을 때 80세에 사망한다면 6억 3천만 원이 든대요. 그런데 90세에 사망한다면 8억 8천만 원이 든대요. 근데 100세는 11억 4천만 원이 든대요. 우리가 100만 원씩 저축을 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먹고 쓰고 바르다 보니 월 500만 원을 받아도 100만 원 저축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100만 원씩 10년을 저축해도 1억 2천이래요. 근데 100만 원씩 52년을 저축해야 6억 2천이 돼요. 근데 6억 2천으로 우리가 100만 원씩 저축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100만 원씩 저축을 하면 또 해약을 하고 저축을 하면 또 1년 안에 해약을 하고 그렇게 쓰더라고요. 항상. 그렇던 나에게 이렇게 지금 더 내려갔잖아요. 우리나라의 근로자 평균 퇴직 연령이 49세래요. 통계학상인데 명경관리에 보면 현재 20년 내에 사라질 직업이 47%나 있대요.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치세, 회계, 지금 4차 산업에 들어오면서 플랫폼이 되면서 이런 직업군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의사 없어지죠. 왔으니 와서 없어지는 거죠. 인공지능이 와서 다 없어지죠. 지금은 인공지능이 오더라도 인공지능보다 더 뛰어난 그게 더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하물며 기술자들도 없어지는 거예요. 14만 명이 대신할 거를 13명이 대신한대요. 기계가. 통계학상. 모든 경제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 이유는요. 볼게요. 단도직 MC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돈을 많이 벌어. 근데 바쁜 부모님이 있어요. 네. 그리고 가난하지만 엄청 가정적인 부모님이 있어요. 네. 어떤 부모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돈 많은 부모님을 선택해요. 이유는 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 돈이 없으면 조그만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 저는 조그만 같은 집에서 살기 싫어요. 이건 분명히 어머니가 사용하신 거잖아요. 조그만 집에서 저는 그중 중간이 좋은데 굳이 그러겠다면 돈 많이 버는 부모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왜요? 이유는 가장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나요? 바로 여행. 여행비를 고려해서 그리고 수술비, 학원비 등등
살림도 필요하죠. 살림을 그렇게 뿌려나가는데 반면 가난하면 아무리 가정적이라고 해도 아이고. 가난해서 나쁜 추억만 쌓을 거잖아요. 나쁜 추억. 가슴이 아프네요. 위원님들의 눈에도 그런 현실적인 면이 비춰진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돈도 안 벌고 그냥 아이랑 키우면서 구걸할 거예요? 아니면 돈을 벌면서 살림을 꾸려나갈 거예요? 그 돈벌이를 포기하시고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은 분명히 좋은 추억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셨을 텐데 또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가슴이 또 아파지네요. JTBC 어떠세요? 똑똑하죠. 요즘 유치원 아이들이 그래요. 근데 잠깐 본인들의 유치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정말 주말마다 나갔어요. 놀러 갔어요. 여행. 저는 어렸을 때 추억이 진짜 여행밖에 없거든요. 어린이대공원 가든 무슨 능을 가든 산을 가든 주말에 집에 있는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부모님 자랑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항상 근데 우리 8남매잖아요. 쪼르륵 5명이서 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사진들이 정말 엄청 많거든요. 사진을 보면 진짜 추억들이 많이 남아요. 근데 진짜 커서도 어렸을 때 그 여행이라는 추억이 외국에는 안 나갔지만 그 추억이 부모님하고 함께 지냈던 추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서적으로 저한테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지금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을 못하죠. 부모님들은 생각을 못해요. 이런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옆에 친구, 앞집 언니, 앞집 동생 같이 여기 데리고 나와야 되겠죠? 네, 왜냐면 같이 함께 부자 돼야 되잖아요. 혼자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추억들이 너무 저는 많았고요. 그 추억 속에서 저는 참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아직 살아갈 날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20대 손 들어보세요. 와, 20대도 이렇게 많으시네. 30대. 와, 자기 나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지금 20대는 몇 년을 살아야 돼요? 80세? 90세? 저도 앞으로는 50년을 더 살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120세. 근데 저는 항상 지금 150세 산다고 말해요. 150세까지 살 거라고 정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언제 내가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엄마들은 이런 거를 많이 깨우쳐줘야 돼. 저도 보험에서 항상 이런 생활을 했었어. 근데 그때는 정말 와닿지 않았어. 왜 와닿지 않았냐? 저는 보험을 했는데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연금을 안 해줬어요. 연금 보험 제가 좋아하는 것만 했어요. 그래도 잘했어요. 왜냐면 제가 연금이나 뭐 교육금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싫은데 왜 해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렇게 막 감가상각해도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연금 해달 때하고 교육금 해달 때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그러면은 알았어요 하고 대답하고 한 달 있다가 하고 그랬거든요. 왜 안 갖고 오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적극적으로 제가 대시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만 했는데도 잘했던 거 보면 그거는 단지 다른 게 아니라 꾸준히 매일 갔던 거 그거 같아요. 부자가 되는 일에 관심 있으십니까? 네, 관심 있으시죠? 저도 너무 부자가 되시고 간절하고 싶어서 저도 찾다 보니까 나중에 누스킨을 찾았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누스킨이 정말 선물같이 다가왔고요. 부자가 되는 일에 관심 있는데 부자 되는 법을 몰라. 돈만 많이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만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이 직업의 4분면이 있대요. 직장인, 자영업, 사업가, 투자가. 여기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세요? 투자 아니면 사업가 맞아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사업은 어떻게 해요? 못해. 그래서 직장인하고 자영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도 직장인에 왔다 갔다 한 직장인도 해봤고 자영업도 해봤어요. 직장인하고 자영업은 95%의 사람들이 1억이 있어. 전 세계에 1억밖에 없는데 그 5%가 얼마죠? 5천만 원? 500만 원? 500만 원이죠. 500만 원 가지고 95% 전 세계 인구가 나눠갔는데 말이나 돼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런데 사업가하고 투자가는 1억이 있는데 5명이 나눠갔는데
그럼 어느 쪽에 내가 있어야 돼요?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가는 법을 몰라. 어떻게 내가 사업가가 하고 어떻게 투자가. 투자는 정말 개미 투자가가 아니라 10억, 20억, 몇십억, 100억을 하는 투자가거든요. 근데 이 투자가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가에서 해야 돼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도 직장인 갔다가 자영업 갔다가 이렇게 진짜 허벌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진짜 피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가야 돼요. 어떻게? 직장인하고 자영업이면 노동 수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영업하고 사업가는 노동 수입보다 수입이 더 많은 거. 네, 시간적 여유를 더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게 이쪽 분면에 있다는 거. 우리가 이쪽 삶이나요? 이쪽에 멋지게 명품백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룰루랄라 하고 싶죠.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일로 와야 돼요. 사업가로 와야 되는데 사업가로 오는 세 가지가 있대요. 권리 수입의 시스템을 활용하는데요. 우리가 시스템을 하는데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 자본, 기술, 경험을 통해서 만드는데 자본 있어요? 없어. 저희가 기술력 있을까요? 없어요. 기술을 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만드는데 없어요. 저희는 1번은 아니죠. 그럼 이쯤대 시스템을 사야 된대요. 이때 시스템을 사는데 프랜차이즈래 그게. 맥도날드, 스타벅스, 백다방. 과연 있을까요? 백다방도 3, 4억, 5억이 있어야 되겠고 스타벅스는 20억이 있어야 되겠고 스타벅스는 이제는 자기 건물 있는 데만 준대요. 왜? 새해는 안 주고 이제 바뀌었어. 왜? 그네들도 안전하게 가겠다 이거예요. 안전하게.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없어. 그러면 이번 아니야. 그럼 어떻게? 입증된 시스템을 활용하래요. 활용. 뭘로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게 뭐라고 했더니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봤더니 만든다? 삼성 못 만들죠? 맥도날드 못하죠? 사지를 못해. 나도 못 사. 근데 어떻게 뭘 경험을 통해서 입증된 시스템을 경험을 통해서 누스킨에서 활용하면 돼요. 이 누스킨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권리소득이 있으세요? 없어요. 저 시아버지는 있는데 저 시집갈 때 시댁에서 그러더라고요. 집을 서울에 집은 하나 사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딜을 하더라고요. 매달 30만 원씩 받을래? 차를 받을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30만 원씩 받는다고 했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다 마음에 꼴리면 이렇게 안 줄 거 아니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차 사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차를 현금으로 이제 사서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권리소득을 정말 했더니 내가 계산을 봤더니 의자수 100만 원이 있으면 좋겠다. 5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생활하다 보니까 진짜 단돈 50만 원, 100만 원도 아니야. 50만 원만 내가 지금 생활하는 거에서 있으면 나는 너무 조금 나을 텐데 100만 원 있으면 더 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공부를 해보니 은행에서 넣어놓으면 이자 소득이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된대요. 10억을 넣어놔야 100만 원이래요. 10억. 은행에다 직접 전화하고 확인했거든요. 근데 임대소득은 월 오피스텔 강남하고 저 중간을 얘기한 거거든요. 4억이 있어야지 100만 원이 나온대요. 네, 4억을 있어야지 임대소득이 나오고요. 근데 유통자산이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을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게 유통자산이래요. 근데 프랜차이즈 소득이래. 근데 회원이 20명, 30명만 있으면 된대요. 그러면 100만 원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유통자산이고 회원이 내가 지금 누스킨을 썼을 때 죽을 때까지 쓸 거 아니에요? 여기 오신 분들 죽을 때까지 쓸 거죠. 저도 죽을 때까지 누스킨을 쓸 거야 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 나 같은 사람 15명 만들면 되겠구나. 그럼 1년이면 어때? 2년이면 어때? 3년이면 어때? 그래 10년에 15명 만들어도 월 100만 원씩 나오는데 내가 10년 동안 10억을 만들 수 있어? 4억을 만들 수 있어? 못 만들어요. 10년 동안 아까 말했죠? 100만 원씩 저축해도 1억 2천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너무 가볍게 시작했어요. 그래, 내 10년 안에 100만 원 소득 만들겠다 라고 시작한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니 말도 안 되게. 저는 여기 앞에 서면 이렇게 백지차처럼 이렇게 하얘어요. 이렇게 하였던 내가 여기에 설 수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우리 누스킨의 비전이 바뀌었죠? 우리 누스킨의 비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네,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하는데 도대체 플랫폼 다 알잖아요. 카카오뱅코도 플랫폼, 모두 플랫폼. 지금 이 순간에 시장은 플랫폼이 이루어서 왜 플랫폼이 돼야 되느냐? 개인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구글 보세요. 구글에서도 지금 바이오 산업 뛰어들었죠. 구글에 다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하죠. 플랫폼이죠. 그 다음 뭐예요? 테슬라가 뭐냐면요. 망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지나가면 이제 저 차 안에다가 저거나 마찬가지. 자동차 있으면 어느 그 도로에 지나가면 그 도로에는 몇 시에 유치원 아이들이 지나가는 시간 예약까지 다 입력을 한대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고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사, 우버 우리가 이런 거를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플랫폼들을 4차 혁명 시대에 지금 4차 산업의 시대에서 생존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남의 플랫폼에 올라타래요. 내가 만들 수 없잖아요. 내가 창의력을 해서 아마존을 만들고 내가 우버를 만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정말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개인이 성장해서 큰 대기업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지만 내가 그러지 못한 내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남의 플랫폼에 올라타래요. 그래서 이 4차 산업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지금 이게 4차 산업인데 기계는 요즘 기계끼리 이야기를 해요. 기계가 다 기계끼리 이야기를 해서 통하죠. 옛날에는 기계에다가 딱 입력을 하면 그 일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계끼리 다 통해요. 통해서 기계끼리 서로 전달을 해서 너는 뭐해 나는 뭐해 그래요. 요즘에는 기계가 텔레비를 봐요. 그리고 유튜브를 봐서 그 유튜브에 그 텔레비에 우리 영화를 보면 그 똑똑한 아이가 그 무슨 우주에서 온 사람이 텔레비를 보면 거기다 빨리 인식을 하죠. 그 영화 본 거 기억나요? 애기들 영화인데 그래서 그 외계인이 이렇게 보면은 그 텔레비를 보면서 거기 텔레비에 있는 그 상식을 다 이해를 했잖아요. 흡수했잖아요.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네, 요즘의 로봇은 그냥 로봇가 아니고요. 그냥 유튜브를 보고 뭐를 보면서 다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왓슨이 그 사람이 진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단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전에 무슨 대학병원 있죠. 그 대학병원이 암이 그 왓슨이 진단을 해서 그 대학병원이 암이 제거가 되고 너무 좋았거든요. 병원에서는 수술하자. 그 왓슨은 아니다. 레이저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왓슨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완치됐잖아요. 그래서 그 대전에 있던 대학병원이 지금 엄청나게 암 환자 끌고 가고 있어요. 그렇게 정확도가 높은 거예요. 이렇게 기계끼리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13만 명이 13명이 대신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대신하는 시대가 와요. 지금 기계와 사람이 다 뇌를 다 이제 다 같이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해서 그 감정 조절까지도 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버하고요, 사람이 소통하고요,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옛날에는 가상이었는데 그게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영화들이요. 저는 이런 거 보고 너무 소름이 끼쳤고요. 지금 예전에는 대기업이 소기업을 잡아먹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우버도 대기업이었나요? 아마존이 대기업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내가 창의력을 하면은 진짜 지금 현재는 내가 똑똑하면 내가 잡아먹는 대기업을 잡아먹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변화를 하지 않으면 대기업은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변화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도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속도로 안 되니까 다 망했죠. 야후도 그렇고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플랫폼들이 있는데 저희는 누스킨에서 정말 누스킨에 올라타면 그 플랫폼 누스킨에 올라타면 누스킨은 뭐예요? 우리가 판권을 프랜차이즈 할 수 있는 판권을 준 거잖아요. 공짜 돈 내래요? 아니죠. 공짜예요. 우리가 카카오뱅크 은행에다 넣는 것처럼 우리가 우버나 인스타를 이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서 돈을 받아요?
안 받죠? 네, 돈을 안 받고 우리는 돈을 쓰기만 해요. 근데 누스키는 플랫폼인데, 같은 플랫폼인데 여기 올라타래. 올라타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게 공짜로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공짜로 활용하는데 얼마나 이런 혜택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공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도 부자 플랫폼이 지배하고 있고요. 누스키는 플랫폼에 올라타세요.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시스템. 여기 보시면 나스닥에 2000년도에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사마 이렇게 됐는데 2015년도에는 지금 다 거의 없어졌죠, 저쪽 거. 네, 회사가 다 거의 없어지고 지금 뭐만 남았죠?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사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 이렇게 큰 기업들이 다 바뀌었어요. 네, 상장된 게 다 바뀌고 없어지고 사라졌거든요. 여기도 보면 지금 아마존, 구글 없죠? 유튜브도 지금 구글이 인수했죠? 유튜브도 구글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가고 있고요. 동영상 한번 볼게요. Welcome back.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This is the philosophy of Nu Skin, a billion-dollar company that is making over 500,000 customers happy every month. Year-to-date, Nu Skin shares are up more than 50%. Largest direct marketing company in the world. Nu Skin Enterprises, the company is consistently growing and putting its products on more places in the midst of a not-so-beautiful global economy. 네, 올해 10월에 저기 누스킨 월드에서 세계 컨벤션이 있죠. 그건 재작년에 했던 건데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면 컨벤션에 제가 그 전에 다녀왔어요. 누스킨을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소비자로서 다녀왔거든요. 근데 거기 제가 다녀와고 나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지 못했어요. 컨벤션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여행을 가자고 해서 갔거든요. 어떻게 여행해서 갔는데
10일, 11일 동안 10박 11일 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혼자 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푹 놓고 그 여행을 즐겼어요. 즐겼는데 그 누스키는 컨벤션을 본 순간 여행은 그렇게 기억 남지 않는데 그 컨벤션을 보고 나서는 누스킨이 와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대단한 회사가 나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구나라는 걸 느꼈고, 소비자인 저에게도 정말 왜 그걸 느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갔다 오고 나서도 몇 년 동안 2, 3년 동안 이렇게 자녀가 남았거든요. 아 누스키는 해야 되는데, 누스키는 해야 되는데, 누스키는 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아 언제 하지? 걔를 그랬어요. 그랬더니 TRLT 나와서부터 제가 누스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TRA가 있었는데 TRA도 엄청난 제품인데 TRLT 나왔대. 이거 뭐지? 해야 되겠다. 이때다. 지금이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컨벤션이 너무 좋고요. 우리가 본사를 가면 브레이크론 회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좋은 사람 리크루팅 하세요. 정직한 사람 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성공하는데 디자인이 돼 있대. 좋은 사람을 하면 디자인이 됐대. 남을 성공을 도우면 나는 성공한대. 그럼 어떻게? 윈윈 사업이죠. 네,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윈윈 사업이에요. 내가 가장 평생 하고 있는, 평생 같이 갈 사람을 리크루팅을 하면 돼요. 아무나 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보이세요? 시작! 전 세계적으로 선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누스킨 마크만 봐도요 진짜 설레었고요. 아까 동영상도 엄청 수없이 봤을 게 아니에요. 저요 진짜 뭉클하더라고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저는요 뭉클해요. 정말 강의 주면서도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도 그런데 정말 뭉클해. 이거를 뭉클해야지만이 정말 누스킨이 내 거고 내 가슴 안에 들어와야지 정말 사업이 되고요, 리크루팅이 되고요, 소비자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봐봐요. 우리 사명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업 기회를 준대. 사업의 기회. 어떤 제품으로?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뭐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한대요. 문화.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신 거예요. 제가 선덕이죠. 네, 착한 선의의 힘. 아 이제 내 시대가 온 거야. 나는 누스킨에서 여왕이 될 거고 선의의 힘을 외칠 거야 하면서 제가 이게 정말 가슴을 저한테 빡 하고 꽂힌 것 같아요. 이렇게 누스킨이 선의의 힘이 되면서 다른 건 없어요. 좋은 건 있고 나쁜 거 없대요.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없는 스토리로 시작을 했어요. 학도가 세 사람이 그 사촌 언니하고 브레이크론이 학도가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화장품 좋은 거 발라도 얼굴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도 다니는 그 청년이 봤더니 너무나 안 좋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성분을 가지고 왜 이렇게 좋은 얼굴에 바르는 거 이렇게 안 좋은 걸 넣었지 성분을? 그래서 그 하나의 호기심으로, 호기심이 가장 중요해요. 아이들이 호기심을 할 때는요 내버려 두세요. 그 호기심을 막 억누르게 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 호기심 하나로 온 게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 호기심이 뭐예요?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건 안 넣는 화장품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누스킨이 창립 때부터 화장품 회사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누구나 얘기했어요. 좋은 것만 넣고 어떻게 나쁜 거 안 넣을 수 있어? 그렇게 비싼 화장품을 할 수가 있어? 절대 안 돼. 안 되라고 했는데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거는 없다라고 이념은 누스킨에 창립했던 당시 그 어느 기업도 실천하지 않았대요. 않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화장품 업계에서는 최고의 제품 내놓는 기업으로 발전을 거듭나고 있다라고 했죠. 이겼어요. 네, 선이 이긴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타일을 증명하고요. 제품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고객들은 거실에 비질 틈 없이 북적거렸대요. 그런데 제품을 보관한 컨테이너도 금세 비워지면서 샘플도 사람들이 스푼으로 다 닦은 거예요. 본사에 가면 이 스푼이 있거든요. 여기 스푼에서 정말 이 스푼이 이 기초가 기본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누스킨이 있고요. 저도 부모님도 이렇게 보면 부모님이 기본 철학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이쁘게 잘 자란 것 같고 저는 우리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새 이렇게 됐죠. 정말 젊은 새 청년이 소망으로 이제 55개국, 이제 56개국이죠. 글로벌 뷰티 향노와 안티에이징 기업으로 성장을 했대요.
네. 지금 이제 제품 들어가겠는데요. 우리가 제품을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 8대 특성이 있어요. 8대 특성은 다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보고 흐르거든요. 보고 흘러. 보습이 있어. 강제 보습이고 천연 보습. 누스킨은 천연 보습이고요. 또 히알루론산 1000배를 흡수한대요.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요즘에 성형학교 많이 가죠? 가면 히알루론산 주소 맞잖아요. 그래, 우리는 천연 보습이야. 그런데 뭐? 히알루론산 1000배를 흡수해. 히알루론산 그냥 바르기만 하면 흡수가 돼. 근데 피부과에서는 어떻게? 히알루론산 넣으려고 히알루론산 필러를 맞잖아. 안 되죠? 그 다음에 증장제, 알로에벨라. 누스킨의 알로에벨라고 미네랄 오일. 미네랄 오일 테스트해주면은 기겁을 해요.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이죠. 항상 제품 시연을 보여주세요. 그게 최고 좋아요. 그리고 약산성. 다른 제품은 알칼리인데 저희는 약산성 비누로 되어 있다. 다른 타사도 약산성 간혹 있습니다. 있지만 천연으로 됐고 약산성 됐고 살균, 진정, 보습, 미백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약산성이 우리가 아이가 습진인가 막 났어요. 근데 저는 연고를 여태까지 발라고 연고를 안 좋아하는데 내가 바디바를 들고 나와 비누를 들고 나와 바디바 들고 나와서 발라줄래 기겁을 하고 도망가더라고. 잘 때 발라줬거든요. 싹 났어요. 네, 싹 났고 우리가 아기가 어렸을 때 야구를 했거든요. 또 입술이 엄청 트잖아요. 입술 틀 때 우리가 리크로즈 그 맑은 거 있죠. 그거를 듬뿍 발라줬거든요. 입술에 금방 났더라고요. 보습. 그렇게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지? 인사? 그거를 해봤고 우리가 계면활성제 엄청 중요한 게 계면활성제거든요. 양잿물 있는데 아기 아토피 경우도 강세 보습보다 피부에 적절히 약산성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이 계면활성제가 정말 땡 빼는 물질이잖아요. 저희 회사에 이코스피어라고 있잖아요. 제가 맨손으로 설거지를 할 때는 뻣뻣하잖아요, 사장님들. 근데 제가 이코스피어로 하루 종일 써봤어요. 그걸로 전 빨래를 해봤어요. 그냥 왜 써보려고. 하루 종일 설거지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이코스피어로 이렇게 브라우스나 세제를 하루 종일 했거든요. 청소하면서 손이 너무너무 보들보들해요. 정말 보들보들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본인이 체험을 해야지 그냥 말로 나가거든요. 유화제, 첨가제 하시고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저런 타사들이 미네랄 오일을 쓰는데 보시면 오일 베이스도 저희는 호호바 오일이나 틴트론이나 코코넛 오일 이런 오일 베이스를 쓴다. 천연. 네. 공법이 또 중요해요. 공법은 음양 강화 건조 공법이고요. 리포존 공법이 있고요. 이런 게 뭐냐면 아미노산 킬레이드 공법. 이런 게 뭐냐? 아미노산 킬레이드 공법은 뭐냐? 우리 피부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아미노산이잖아요. 단백질 작은 잔이가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이 우리가 피부를 딱 바르면 화장품을 바르면 아미노산으로 돼 있어요. 다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럼 피부를 닿으면 뭐야? 내 피부랑 똑같네 하면서 얘가 세포가 싹 먹어버려. 그러니까 쑥 들어간 거예요. 침투력이 좋은 거거든요. 리포존 공법은 뭐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운동장 만약에 수영장이 있으면 잉크 한 방울 떨어질 때 그거를 찾아내는 거. 나쁜 성분을 그 리포존 공법. 그렇게 안전하게 해놨다라는 뜻이에요. 동영상 볼게요. 피부에 기름 성분, 피부 지진 성분이 감소되어 있고 피부의 수분 함유량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피부의 산도, 우리가 pH라고 부르는 피부의 산도는 오히려 약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보통 건강한 사람의 피부는 약산성으로 4.2에서 5.9 사이의 산도를 유지한다. 비료 사용 후 바로 세안을 했던 참가자의 경우 산도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비누를 발랐던 한 실험자의 경우 바른 후에 피부 산도가 8.3까지 증가했다. 비누를 바른 참가자들 모두 약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피부 산도가 변했다. 알칼리성이나 피부가 중성화가 오래 지속되면은 여러 가지 피부 보호망 손상돼서 여러 가지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에 잘 걸릴 수가 있고 건성성취 같은 습지성 질환에 잘 이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중성 비누 같은 특수한 비누를 제외한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비누는 알칼리성을 띈다. 바르는 실험을 진행한 비누도 당연히 알칼리성. 이런 알칼리성 비누를 피부에 바르라고 했다니.
정말 이 알칼리 비누로 저는 화장품을 산 적이 없어요. 저는 화장품을 여태까지 살면서 누스킨 만나기 전에는 제가 화장품 가게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크럽도 몰랐고 선크림도 사본 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사본 적이 없어. 근데 제가 전문가가 좀 됐잖아요. 항상 식구가 많아서 언니들이 뭐 좋아하면 사다 주고 뭐 좋아하면 사다 주고 알았어 사와만 했고 발랐던 내가 정말 명품은 다 발랐거든요. 왜? 주름이 노화가 되면서 하나 둘 셋 넷 10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더 써야 돼. 그 좋은 거 계속 썼어요. 썼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이고 뭐지? 알람인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방송 사고가 있었네요. 그랬던 제가 화장품을 정말 안 샀는데 제가 전문가가 됐잖아요. 그 전문가가 된 저에게 이 피부 구조를 보니까 놀란 거예요. 저는 비누밖에 안 썼어요. 다이알 비누 알죠? 그거밖에 안 썼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도 다 다이알 비누로. 왜냐면 저 귀찮은 거 너무 싫고 근데 누스킨을 만났을 때 저는 뭐를 전달을 받았냐면요. 귀찮은 거 싫어하거든요. 안 써봤으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얘기 전달하는데 트랜스포메이션 있죠? 그거 4종 5종 세트 44만 원 하고 선크림 하나, 파운데이션 하나, 바디바 하나 이렇게 저는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달할 때도 트랜스포메이션, 바디바 이렇게만 쓰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때 매출이 팍팍 나가죠. 저는 그밖에 모르니까 다른 거 아예 전달을 해도 저는 귀에 안 들어왔거든요. 나 몰라 귀찮은 거예요. 바디바로 머리 하나로 싹 다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전달했고 약사성 테스트 해주고 바로 트랜스포메이션 나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맞게 대리점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썼는데 일주일 됐는데 우리 언니 동생들이 너 뭐야? 얼굴에 뭐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있어 그랬어. 근데 또 뭐 했어? 그랬더니 일주일 지나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어 그랬어 2번까지. 그 다음에 또 자꾸 물어봐. 그래서 스폰서 불러가지고 또 막 이제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매니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에이지라게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쓰니까 정말 빨리 변하는 거예요. 저도 몰랐던. 그래서 이 피부 구조를 제가 봤어요. 이 피부 구조를 엄청나게 그리면서 이거 봤더니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진피 관리예요. 진피 관리. 진피 관리를 중요하게 하려면 여기 표피를 정말 잘 관리를 약산성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보호막이거든요. 보호막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공기 중에 세균으로부터 진피까지 세균이 들어가죠. 세균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상처가 나고요. 모낭 여기 안에 막 상처가 나죠. 근데 이 진피에는 뭐가 있어요? 콜라겐 엘라스틴하고 히알루론산이 있대요. 근데 히알루론산이 70%야. 70%. 근데 진짜 기능성 콜라겐 엘라스틴만 참고 기능성 나. 기본 내에 수분을 안 넣어줘. 그러면 탱탱할까요? 안 되죠. 우리가 사과가 수분이 쫙 마르면 쪼글쪼글하죠. 똑같아요. 네. 주름이 생기죠. 탄력 없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사람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분을 항상 넣어주란 얘기예요. 기본이에요. 수분은 많이 먹고 바르고. 네, 그래서 약산성 보호막이 있는데 그 약산성 보호막은 pH 4.5에서 6.5로 이루어졌고요. 세균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보습 효과도 준다. 그 다음에 세포 주기를 정상화로 한다. 우리가 진피에서 세포가 막 공장에서 돌잖아요. 표피가 우리가 상처가 나면 아물죠. 상처가 나면 그냥 저절로 아물죠. 신기하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28일 주기로 아물어요. 20세까지는. 근데 우리가 내 나이 플러스 28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50이면 28일이면 78일쯤 아무는데 상처가 나면 그 아무는 시기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 오래 걸리는 거를 빨리 당겨주는 거는 180도예요. 이따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세포 그 상처난 부위를 빨리 아물게 해준다. 그래서 진피 관리를 빨리 세포 공장을 잘 돌아갈 수 있게 각질 관리나 약산성 관리나 진피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낭충 너무 징그럽죠? 저 이거 보고요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 악수도 못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이거를 막 기어다니는 거 보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악수도 못하겠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정말 결벽증이 생겼거든요.
너무나 결벽증인데 이게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식구는 다 쓰고 진짜 바로 약수하면요 바로 손 씻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정말. 근데 지금은요 그냥 나는 약산성 다 쓰니까 그냥 묻었어도 나중에 집에 가면 세균이 다 죽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마음을 이제 바뀌었거든요. 초창기에는 정말 그랬어요. 정말 못 썼어요. 이 모낭충이 우리 얼굴에 있다니 말이나 되십니까? 초대자분들 이 모낭충이 있습니다. 초대자분들 이 모낭충이 있다니 한 얼굴에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돼요. 네, 어른도 이렇게 되고요. 왜냐면 그 모낭충을 살균을 그를 없애주는 게 뭐예요? 약산성이죠. 약산성 보호막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모낭충 있는 거예요. 알칼리를 쓰면 모낭충이 있어요. 약산성 보호막을 제대로 보호막을 그 pH 산도를 맞춰주면 이런 현상이 없어지는데 안 맞춰주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되고 어른들도 이렇게 아토피 되고 네, 상처가 나고 상처 난데 세균이 들어가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산성 보호막 유지해줍니다. 경피도 우리가 경피도 하거든요. 이게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당장 바꿔야 될 거는 샴푸, 비누, 치약이에요. 샴푸, 비누, 치약. 화장품도 중요한데 이 두피로부터 바로 들어가는 거는 피부로부터 들어가는 거는 혈관의 95%가 축적이 돼요. 근데 먹는 거는 95%가 간에서 해독해. 그래서 간이 힘들어. 그래서 간 때문이에요. 그러잖아요. 간이 힘들어. 먹는 거가 막 간의 해독을 하루 종일 하니까 90% 하니까 간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간을 건강하게 해야지 모든 장기가 다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으로 베이스는 간을 건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간이 건강하지만 피부도 안 좋아져요. 기미가 막 생기죠. 네. 그래서 이런 경피도 아이들의 몸에 독이 쌓이고 있는 거를 몰라요. 이런 거를 자꾸 알려줘야 돼. 정보로. 그래서 이런 화장품 회사가 당신이 알려주는 나지 않는 진실들. 정말 이거는 독을 바르고 있는데 그렇더라고. 타사거 바르면 이거 저 독이 또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냥 알려주세요. 네, 그냥 알려주세요 막. 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몰라 그 기회를 언제 알려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막 알려주면 되거든요. 네. 얼굴에 독을 바르고 있다. 이렇게 개발사 들어있는 생활용품 샴푸를 내가 이렇게 발랐으니 제가 머리가 대머리가 된 거야. 미용실에 가면 항상 대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용실을 가가지고 10만원 쓰면 20만원어치 뭘 사왔어요. 항상. 뭘 막 주잖아요. 머리 두피. 근데 지금 누스킨으로 많이 좋아졌죠? 네. 지금 더 인상 내려고 하거든요. 정말 대머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스킨 제품에 기억해야 할 5가지가 있어요.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 응? 전 제품이 피부가 좋아지는 약산성을 유지한다. 당신이 원하는 피부를 변화에 일어날 수 있게 깊숙이 흡수가 된다 라고 하는 거. 이 3가지 간단한데 이 3가지 참 기억하시면 참 좋아요. 네. 편안하게 얘기하면 돼요. 소비자들한테 너무 어려운 거 히알루론산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제품은 제가 이렇게 군이 있어요. 에지락군, 기능성 라인, 기본 라인이 있거든요. 저는 이 제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저는 이 제품을 너무 사랑해요. 에지락 울트라 에센스. 저는 이 제품을 너무 사랑하고요. 에지락에 대해서 잠깐 먹고 바르는 거고요. 루스킨의 유전자 전문 라이프젠에 차세대 안티에이징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 기업을 인수했대요. 라이프젠은 어떻게? 노화의 현상에 관련된 유전자 규명을 위한 특허 기술을 보유했고 30년 이상 연구했고 20년 이상의 노화와 관련 연구를 논문을 발표했고 이런 라이프젠과 누스킨이 에이지락 사이언스를 위한 파트너십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지락이 탄생이 됐고요. 리차드 와인드러 박사하고 토마스 프로라 박사가 라이프젠 테크놀로지 공동 설립자이면서 이분들이 있었기에 3년 동안 연구를 해왔기에 우리 누스킨이 에이지락이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지락은 과학이다. 여기서 내가 하나 딱 보여줄 거 뭐냐면 에이지락이 노화가 되잖아. 노화가 이렇게 막 20대는 이렇게 되는데 30대는 이렇게 40대는 이렇게 노화가 돼. 근데 어떻게 그거를 딱 넣었더니 딱 차단이 된대. 어떻게 참아야 돼? 완벽하게 노화 진행을 차단하면 돼요. 저런 문구를 쓸 수 없거든요. 그냥 저도 노화 차단이 아니라 완벽하게. 네.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채널에도 많이 있고요. 에이지락 개발한 과학자들, 우리 서울대학교도 있고 다 있죠. 스탠퍼드 안티에이징 상임위원장도 있고요. 젊은
젊은 사람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나이 먹었을 때 이렇게 바뀐대요. 이렇게 바뀌는데 다시 락을 넣었더니 다시 바뀌는 거예요. 젊었을 때로 돌아간다. 겉에가 아니라 세포가. 세포가. 이렇게 지금 조세성 박사, 에이즈라고 연구한 조세성 박사님이 반대로 됐죠. 반대로 됐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의 임상이 가장 중요하고요. 트루페이스, 라인, 플라밍 솔루션 제가 사랑하고요. 아이돌라이즈, 라인 컬렉터 얼마나 사랑하고요. 리블링 이제 사랑하고 에이즈라 울트라에서 너무 좋아요. 트루페이스 라이프 이거는 뭐냐면 다림질 풀 매기는 거예요. 구긴 거를 저걸 뿌리면 딱 구김이 주름이 펴져. 주름 펴진 거를 어떤 걸 해야 돼? 저거 다리미를 다리는 거야. 울트라 에센스로. 그러면 다림질이 싹 하니까 펴지죠. 저 주름 있어요? 없죠. 네, 이렇게 10개, 20개 있었던 눈가주름, 여기 미간 주름이 싹 없어진 거예요. 네, 여기는 단백질이 16가지나 있어요. 아미노산이, 황산화. 이게 플라이밍 솔루션이 진짜 좋거든요. 화장하시기 전에 이거 먼저 뿌리세요. 뿌리고 그 다음에 풀도 먹여야지 다림질 하죠. 그래서 이것부터 뿌리고 울트라센스 바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분크림 이렇게 바르고 싶은 거 180도 화이트 라인 이게 싹 다 바르시면 돼요. 티그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약간 플라이밍 솔루션은 항산화 단백질 스킨이에요. 단백질. 네, 단백질 스킨이에요. 리빌링 젤. 리빌링 젤도요. 그 폴리하이드로 액시드 그 아하 성분이 있고요. 항산화 동시에 부드러운 효과 모이스처라이즈 피부에 전달한다라고 했잖아요. 글루코락톤이 있어요. 여기에도. 글루코락톤은 뭐냐면요. 리빌링 젤이 이렇게 황산화, 이렇게 어두운 사람을 밝게 만들어준다. 어두운 사람, 칙칙한 사람들. 빨리 보건시켜주거든요. 이렇게. 리빌링 젤이 글루코락톤이 있어서 우리가 장기 이식할 때 장기를 딱 물에 그걸 딱 넣어가지고 옮기잖아요. 옮길 때 이 성분을 쓰는 거예요. 이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항산화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넘어갈게요. 아이들라이징은 뭐냐면요. 여기 눈 밑에 이렇게 도톰한 사람들 있죠. 아이백인 사람들 이거 바르시면 그 지방 그게 없어져요. 이거 좋거든요. 네. 트루페이스 라인 콜렉터 이거는 깊은 주름 진짜 깊은 주름 이거 보여주겠다 하면 여기 이마 같은데 여기나 한 5분 정도 이렇게 듬뿍 발라가지고 조금 바르면 안 돼요. 듬뿍 발라서 해야 돼요. 조금 바르면 이 살이 타요. 까맣게 점이 돼요. 조금 바르면 라인 콜렉터 많이 쓰셔야 돼요. 갈바닉 할 때는. 그래서 듬뿍 발라야 돼요. 듬뿍 발라야 되는데 항상 조금 발라요. 듬뿍. 예. 넘쳐난다 할 정도로 이렇게 듬뿍 발라놓고 딱 5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주름이 펴져요. 트루페이스 에이즈라 울트라 에센스 진피까지 쏙쏙쏙쏙 해준다. 탱탱하죠? 네, 쏙쏙 이렇게 황산화 성분 있고요. 비타민 C 있고요. E도 있고요. 무색 카로티노이드가 있어요. 맑고고로. 이거 에이즈라 울트라 에센스 아침 저녁으로 3알씩 바르거든요. 태화씨 하나씩 발랐을 때 하고요. 하나씩 1, 2년 발라봤어요. 안 변해요 빨리. 그래서 3알씩 발라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빨리 변해요. 이따 만져보세요. 이렇게 세아씨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이렇게 바르고 있거든요. 너무 예뻐요. 너무. 제 인상이에요. 저것도 누스키 맨 처음에 썼을 때 초창기에. 근데 세아 바르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너무 다르죠. 네. 이렇게 갈바닉 또 정말 앞으로 계속 런칭이 나오고요. 갈바닉 알죠? 이게 이탈리아 과학자가 만든 거. 이렇게 큰 갈바닉 전류를 흐르는 있는 게 손가락 하나로 됐다. 하나. 딱 핸드백에 갈바닉 있는 사람. 핸드백에 루미스파 있는 사람. 꼭 너 갖고 다니세요. 루미스파 아니면 핸드백. 예. 갈바닉 아니면 루미스파. 왜? 갈바닉 그냥 한번 불 안 켜도 밀어줘봐요. 진짜 시원해요. 그러면은 진짜 뭐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라고요. 그냥 언니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팔 한 번 해보세요. 찌릿찌릿해요. 그냥 불 켜지 말고 불 절대 켜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이온 갈바닉 하는 거 제가 이번에 넘어갈게요. 하얀 젤은 모공 속에 있는 그 모공 각질을 다 잡아주고 파란 젤은 모공 각질을 빼내고 다시 에이즈라고 넣어주는 거.
12시간 차단, 완벽한 차단해준다. 이렇게 홈케어, 집에서 살롱 케어랑 홈케어 에스테틱이 있다. 홈케어, 언니 언제까지 받으러 다닐 거야? 가서 1시간, 가서 2시간, 올 때 1시간, 4시간 동안 언니 받을 수 있어? 언니 집에서 이거 30번 한 효과야. 한 번 한 효과가. 이렇게 하셔도 충분해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바디 갈바닉 하고요. 제가 바디 갈바닉을 저는 배가 엄청 텄어요. 그래서 반쪽에만 해봤거든요. 했는데 반쪽 튼살이 이렇게 넓거든요. 그럼 가운데 쭈글쭈글 하잖아요. 여자들만 알겠죠. 남자는 잘 모르지만. 근데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0.5mm로. 네, 배 튼살이 너무 징그러워서 내가 임상을 보여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쪽만 또 해봤어요. 저는 좀 임상하는 걸 되게 즐겨하는 건데 배꼽이 이쪽으로 옮겨갔어요. 네, 가운데 있는데 이쪽으로 옮겨갔어요. 한쪽에만. 그리고 이쪽 라인은 조금 있고 이쪽은 약간 울퉁불퉁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전체 쪽 다 하는데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얼굴도 제가 이쪽 한쪽만 한 달에 3통을 발랐거든요. 네, 한 달 동안 이쪽만. 그래서 이렇게 리프트팩을 하면 입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 꼬리가 여기가 더 탱탱하니까. 리프트팩 쓸 때 딱 표시 나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씌고 있으면 여기 주름 있죠. 아직 이렇게. 네, 여기가 아직 있고 여기가 지금은 다 바르는데 그냥 이쪽에만 또 바르려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스키는 갈바닉을 써야 하는 이유들이 이렇게 있어요. 몸에 만지르고 바르면 그냥 원하는 국소 부위에 다 내가 너 원하는 국소 부위 다 해줄 수 있어. 팔뚝 그러면은 뭐 여기 어깨 관리, 뭐 여기 관리 그냥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원하는 것만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국소 관리 다 해줄 수 있다. 감소, 셀룰라이트 안녕. 바디 쉐이핑 젤이 하는 일이에요. 바디 쉐이핑 젤이 가장 중요해요. 젤이 갈바닉도 중요한데 젤이 중요하거든요. 지방을 녹이고 셀룰라이트를 잘게 쪼개서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다 내보내거든요. 체내에 나오거나 혈관을 손변으로 나가요. 그래서 갈바닉 젤을 무슨 관리하거나 뭐 이랬다면은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고요. 이 더마틱 이필트가 가장 좋은 게 갈바닉 젤을 했잖아요. 저거를 한번 발라주면 그 발라준 효과에 더 이거를 발라주면 시너지 효과가 5배 효과가 있어요. 더 발라줬을 때 안에 들어가서 젤이 하는 역할이 더 많아요. 이제 이분은 아시죠? 2000만장자 싱가포르 미싱 하시다가 누스캔을 만나서 중국을 왔다 갔다 5, 6년 동안 했어요. 혼자 5, 6년 했다가 갑자기 중국에 장군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2000만장자가 됐거든요.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변했다라면 과연 믿을까요? 이분하고 제가 찍었죠. 작년에. 맞죠? 중간에 있는 분. 그쵸? 이 가에 있는 분이. 제가 저 가운데 있거든요. 저 찍은 거예요. 네. 이렇게 달랐는데 저도 이렇게 변천사예요.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죠.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변천사 이렇게 바르니까 조금씩 달라지죠.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요. 이런 몸매를 50대, 60대, 100세 가서 이런 몸매를 갖고 싶은 게 여자들의 로망이잖아요. 저도 이런 몸매를 갖는 게 로망이고요. 이렇게 저희도 티알라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파티도 하고 있고요. 예쁘죠? 얼굴에 바르는 에이지락이 성형 수술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옛날에 이랬습니다. 네. 같은 옷 같은 바지예요. 저는 비포가 없었던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 뚱뚱한지 모르나 봐. 저는 비포가 나이 부표는 어디 있을까? 나이 부표는 왜 없지? 저는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네이버 클라우드 대상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같은 옷 입고 찍은 거 몰랐거든요. 이게 언제 할 때는 TRA 할 때거든요. 그래서 TRAT 나왔는데 엄청난 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어느 날 빠르게 달려왔지만 제가 예뻐지고 젊어지고 건강해졌더니 돈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돈 버는데 관리는 어디 가서든지 해. 돈을 쓰면서 해. 근데 내가 돈을 쓰면서 돈을 벌면 좋지 않을까요? 좋죠. 네, 어차피 관리해 평생. 여자나 남자나. 이렇게 이런 거 누가 해보겠어요. 이렇게 예쁘게 동안바 이렇게 해봤어. 잘 그렸죠? 너무 제가 하고도 뿌듯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거 3시간 동안 한 겁니다, 제가. 지우고 또 하고, 지우고 또 하고, 예쁘게 만들려고. 180의 탄생은 진짜 이 탄생 스토리만 말씀드릴게요. 스포성 표피 박리증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이 표피 알죠? 스치기만 하면은 표피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를 붕대로 감았고 붕대 떼려면 한없이 울었고 20세 이상 살지를 못했대요. 그런 희귀병이었는데 누스킨에서 연구 지원비를 다른 데도 도와줬는데 다른 데는 다 나가 떨어지고 누스킨만 계속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 발표가 된 거예요. 3살이 도달한 거야, 아이가. 이랬던 아이가 이렇게 3살이 도달와서 그랬는데 스탠포드 의대 피부과에서 이거를 그러면 3살이 재생이 되니까 이거를 화장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만든 게 180도예요. 그래서 스탠포드 의대는 그 지붕이 빨간색이죠. 그래서 180도 이거는 빨간색이에요, 뚜껑. 그래서 2000년대에 처음 만들었고요. 2002년도에 리뉴얼됐고 올해 또 이렇게 잠들었던 피부를 깨우는 변화가 시작됐다. 완데이 매직 마술이 있대. 말이나 돼요? 아까는 노화를 완벽하게 차단한다는데 이거는 완데이 매직 마술 있고 7일 동안 기적이 일어난대. 기적 해보셨어요? 네,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프레임 너무 좋아요. 이렇게 180도나 180대 스토리는 나중에 한번 180대 전문 강사님한테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렇게 저는 제가 또 좋아하는 거 프레앰플. 얘는요 정말 시작은 부드럽고 결과는 강력해요. 얘는 진짜 핸드백에 주머니에 하나 두 개 넣어갖고 다니면서 2개 발라봐 그러면 그 다음날 사요. 2개 발라봐 주면 그 다음날 정말 사요. 아무렇지도 않게 갖다 줘 그래요. 매니아가 돼요. 프레앰플을 정말 하세요. 내가 제품 쉐어라고 데모나기 힘들잖아요. 이거를 줘보세요. 정말 나가요. 네. 바를 때 어떻게 발기에 2개 발라만 주면 안 돼요. 오늘 다 까서 바르고 애끼다고 또 그 다음날 나눠서 바른단 말이에요. 소비자들은 다 까서 바르고 아침에 또 바르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다. 그래야지 너 피부가 완전 기적처럼 그렇게 강하게 기적처럼 일어날 거야. 잘 봐봐. 이렇게 말해줘야지 기대가 돼가지고 하거든. 이렇게 정말 한 방울의 힘이 대단하고요. 올해 새로 나오죠. 리뉴얼된 거 동영상. 갈바닉을 하나 젤 바르고 찍고 바르고 했었는데 이건 안 바르는 거예요. 에이지락 팩이에요. 신제품 이제 나올 거. 이것도 동영상 제가 찍은 거랍니다. 갈바닉 너무 예쁘죠? 너무 부드러워요. 이거 갈바닉으로 저렇게 하고 나서 그냥 뚝 떼서 30분짜 뚝 떼가지고 바로 버리면 돼요. 그리고 주무시면 돼요. 갈바닉 요즘에는 이제는 너무 편해요. 그래서 또 하얀 젤, 파란 젤은 안 쓰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진피 관리를 하는 거고요. 제가 이거 동영상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죠? 네. 이렇게 벨러시티가 왔고 걸리소독을 만드세요. 이렇게 그냥 말하세요. 막 전달하는 거예요. 뭐 재고도 할 거 없어요. 재 필요도 없어요. 뭘 이렇게 전달해. 이렇게 앞집, 옆집, 뒷집, 아랫집 다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다 보면 장군감이 걸려요. 네. 저도 저 혼자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저 혼자 편하게 맨 처음에는 가꾸질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진짜 가꿔야 되겠다고 편하게 가꿨어요. 시스템 가꾸고 시스템 하니까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퍼져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라인도 제가 생겼고요. 정말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너무 예뻐. 이런 사진도 찍고요. 예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배꼽도 조금 나갔습니다. 네, 이제 나중에는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정말 늙어지는 게 싫어서 저 20살 때는 늙는 게 정말 싫어서 50이 죽으려고 그랬어요. 20살 때. 근데 50 너무 늦나? 빠른가? 60엔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20살 때 막연히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 20살 때 그렇게 얘기해.
근데 지금은 아니죠. 150세까지 살아야죠. 젊음이 좋으세요? 늙음이 좋으세요? 당연히 젊음 좋죠. 네. 그런데 삶의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계속 늙게 만들 것인가? 젊게 살고 싶은가? 진짜 건강을 얻는 비법이 뭘까? 누스킨의 벨로시티 보상은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 오, 돈 엄청 많아요. 돈 다 가져가세요. 갖고 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세요. 네. 언제 어디서나 여기서 다 싸놨거든요. 갖고 가고 싶은 대로 싸가죠. 언제 어디서나 해안가 6% 쉐어하시고요. 다 나눠주란 얘기예요. 네. 대리점이 되면 적극적인 소비자가 되면 빠르고 즉각적인 보상을 준대요. 매주 5에서 35%까지. 봐보세요. 백담에서 커피 대리점에서 10잔 팔면 많이 남겠어요? 조금 남죠? 1000잔 팔면 많이 남겠죠? 똑같아요. 네, 5%, 35%. 그거예요. 유통사업. 리드 하시는 분이 뭐냐면요. 내일 더 높은 성취감,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후원수당 6대까지 5에서 15%까지 준대요. 여기 자세한 내용은 같이 하시고요. 초대자분과. 우리가 습관이 있어요. 습관. 저도 습관이 있거든요. 습관. 정말 습관이 있는데 꿈을 포기하며 살던 습관이 있고요. 꿈이 많았어요. 꿈이 엄청 많았던 저에게 꿈을 포기했어요. 저는 지휘자가 되고 싶고 학아가 되고 사화가 저는 무용학원 막 중학교 때 무용 해달라고 막 국악고등학교 가려고 갔었는데 엄마가 안 된대. 또 요가도 중학교 갔는데요. 무용을 배우고 싶어서 이 학원 다니고 일주일 다니고 엄마가 돈 달라면 안 주고 또 이 학원 다니고 일주일 다니면 안 되고 한 10몇 군데로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저 혼자 하고 싶어서 그 꿈을 근데 그런 습관들을 정말 포기하면서 살았고 사라지던 대로 살던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 습관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변화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기업도 변화하지만 도태되잖아요. 야후 도태됐죠. 네, 변화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럼 내가 변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라지던 대로 습관을 다 버리시고요. 성공하는 사람은 실수해서 배우고 다른 방법으로 다시 시도를 한대요.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실패 한 번 했을 때 나의 성공이 가까워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 실패했을 때 나의 또 성공이 다시 한 발짝 더 갔구나. 정상에 가겠구나. 저도 제 능력이 요만큼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강의할 줄도 몰랐고요. 제가 누스킨 할 줄도 몰랐고 강의할 줄도 몰랐는데 제 능력이 요만큼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자신보다 더 큰 세상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꿈틀꿈틀 들리는 게 사장님 오신 분들 다 있거든요. 네, 차라 한 분 눈빛 보니까 진짜 꿈틀꿈틀 나오려고 정말 다 있어요. 그거를 발산하세요. 발산. 혹시 지금 당신 그 일부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내 능력이 요만큼만 있지 않는지, 내가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를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해서 내가 잘하는 걸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다 나와요. 네. 마지막 차트고요. 사장님들 너무나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함께 이렇게 눈을 저한테 다 바라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점심 드셨는데 졸지도 않으시고 재밌으셨죠? 네. 네. 모두 성공하시고요. 그 내 안에 모든 걸 다 끄집어내시고요. 우리 그 부자가 돼서 한 곳에서 다 만나시면 저한테 인사해 주시면 돼요. 네, 감사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마쳤습니다.